네, 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KDB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주식시장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자산시장 현황 살펴보고요. 네. 은퇴자금 관리 전략 수립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인가요? 나오셔가지고 글로벌 자금 흐름 이렇게 살피면서 네. 코스피 지수가 1,800 이하로는 다시 안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실제로 반등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자금 흐름부터 살펴주시죠. 예, 과거에는 사실은 국내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돈의 향방이 가려졌는데요. 네. 참 이제 돈 벌기가 어려운 것이 항상 글로벌 자금의 흐름까지 체크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글로벌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글로벌 흐름을 살펴보시면 먼저 글로벌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신흥국에 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부터 그 사이 때는 되게 많은 금액이 유출이 됐습니다. 61억 달러가 유출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가 또 마이너스 됐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신흥국 쪽으로는 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이 잡히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우리가 특이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자금 흐름입니다. 미국의 자금 흐름을 보면 지금 처음에 유출될 때는 같이 유출이 됐었지만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도 제일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곳이 미국 쪽으로 자금이 제일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머징 자금의 유출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유입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고요. 여전히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쪽에 관련된 상품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산 배분을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 뭐 펀드다, 주식이다 또는 채권이다, 예금이다 이렇게 됐다면 네. 이제는 자산 배분 자체를 글로벌하게 내가 한국 쪽에 자금을 뒀다면 미국에도 좀 자금을 두고 또 아시안 쪽으로도 자금을 두고 하면서 이제는 자산 배분의 형태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또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에 투자할 만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미국에 투자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펀드도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ETF라든가 이런 것도 접근할 수 있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펀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펀드가 또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우리가 또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펀드의 경우에는 지수로 또 나눠서 이 펀드들이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에 그 투자하는 거 관련돼서는 미래에셋 US 블루칩 인덱스라는 그런 상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S&P 관련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KB스타 미국 S&P 인덱스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도 따로 있는데요.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100 ETF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실은 몇 년 동안은 브릭스하고 아시아 쪽에 그런 높은 성장률에 가려서 미국은 사실은 외면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세계 경기 회복의 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게 되면서 네. 지금 보면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사실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출구 전략의 전제 자체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안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경기 회복이 기반이 돼야지만 출구 전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미국 증시는 지금 최고점 막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앞서 그 글로벌 펀드 자금을 유출해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머징이나 이런 데는 다 유출이 되고 있지만 미국 쪽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한때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얼마나 발빠르신지요. 해외형 투자 관련해서는 해외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9천억 원 이상의 3개월 동안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미국 쪽으로는 한 500억 정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발빠르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벌써 미국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거구나라는 게 알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사실 요즘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지수가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또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면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미국 부동산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핵심을 이루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쪽이 대부분 그렇죠. 이제 핵심이 된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빌딩이나 건물이나 이런 쪽으로 상업용 투자의 그 중심이 되면서 부동산 경기 회복, 그러니까 실제적인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소비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비어져 있던 상업용 건물들이 또 상업용 그 공실들이 다 채워져 나가면서 돈이 안 들어왔던 그런 건물들에서 캐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동산에 있는 것들에 대해 투자하는 그런 실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 또 리츠에도 투자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JP 모건 글로벌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건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리츠를 관련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미국 부동산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는 것이 이 JP 모건 글로벌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쪽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게 미국 ETF 투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건물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ETF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한 가지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환차익도 우리가 하나 노려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미국의 주택 지표가 계속적으로 개선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회복 사이클 자체가 같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글로벌 부동산 펀드라든가 ETF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요즘 자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고객들이 피비님께 요즘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면서요? 예, 요즘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된 게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부인이시죠. 이순자 여사께서 네. 지금 보면 압류당한 즉시연금이 아주 화두죠. 예, 30억 압류당하신 그것 때문에. 근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30억을 넣었는데 매월 1,200만 원씩 1년이면은 1억 4,4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연이율이 한 4.8%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세금을 한 2,2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근데 2,200만 원을 안 내고 비과세로 다 전액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30억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은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해 2월 달에 세제 개편이 되면서 이미 이제는 1인당 뭐 30억 이거 안 되고요. 2억까지밖에 한도가 안 됩니다. 1인당 2억. 그다음에 그 부부 합산으로 해서 4억까지만 될 수 있는 게 있고 보통 즉시연금은 뭔가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일반 연금과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연금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인기를 많이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 혜택 자체가 지금 2억 원 이상은 이제 뭐 혜택이 없었지만 여전히 2억 원 미만에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이 즉시연금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매달 생활비를 이렇게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즉시연금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참 매달 얼마씩을 받는다라는 거는 네. 그 마음의 안정을 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보면 부동산 투자들도 많이 하셔서 월세를 받으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임대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수익형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 정부 시절에만 세워진 그런 수익형 오피스텔의 그 수량 자체가 물량 자체가 거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수량만큼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디 전단지나 이런 데 보면 뭐 8% 드립니다, 7% 드립니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건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아. 수익률을 좀 제대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월세를 주고 임대를 주고 이렇게 받을 때 그때 이제 부동산 그 중간 중개
중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중개 비용도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라에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전문적으로 몇 채씩을 하시는 분들은 또 부동산에 관리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중간중간에 공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실 비용까지 합치면 만약에 월세가 정말 잘 나와서 한 연 6%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나오는 그 금액 자체는 그 정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잘 나와야 3%에서 4% 정도 나온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네. 부동산 나중에 안 팔릴 걸 또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금융상품으로 월세를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즉시연금도 있고요. 또 하나는 ELS로 월지급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ELS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월지급식으로 받는 ELS도 상품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순재에서가 받은 건 4.8%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 최근에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 이율 자체가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제일 많이 주는 데는 5%가 넘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4% 전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전 수익률이 4%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월지급식 ELS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에서 10%까지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보통 한 10%짜리 ELS 월지급식을 많이들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 2억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4% 내외라고 그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ELS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익을 받은 거에 대해서 배당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15.4% 세금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 한 8.5% 정도의 그 세후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 같은 경우에도 즉시연금은 10년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ELS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3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뭐 긴 건 5년짜리 상품도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중간에 조기 상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1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3만 원 정도, 1개월에 33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ELS 같은 경우에는 1억 기준으로 해서 약 70만 원 정도가 월 수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되고 비과세가 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네.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그리고 또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보험이라든가 모든 이런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관련된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걸 뗍니다. 그래서 중도에 만약에 해지를 하시거나 그러면 좀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네. 것들이 하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ELS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는 원금 비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ELS나 DLS를 들어가실 때 월지급식을 들어가실 때는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거 있겠고요. 네. 대신 원금비 보장이 안 되는 대신에 보면은 수익률이 높고 그다음에 6개월 단위의 조기 상환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율대로 보면은 보통의 기준들이 뭐 코스피 지수 상으로 뭐 1100포인트 이하가 내려갔을 때 손해가 보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수라든가 뭐 이런 그 코스피 지수가 1100포인트 이하로 안 갈 것 같다, 1000포인트 이하로 안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한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즉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월 지급식으로 받는 ELS 상품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명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최근에 나왔던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왔던 상품 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하고 은하고 WTI 유가를 가지고 월 지급식 상품을 만든 겁니다. 얘는 1년 만기고요. 금리는 11.1%였습니다. 네. 월로 지급을 받는 게 0.93%니까요. 1억을 이 상품에 가입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세 전후로 93만 원씩을 수령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네. 보면 3개월 단위로 평가가 돼서 지금보다 금이나 은이나 WTI나 이 가격 자체가 그 55% 이상만 되면은 원금 손실 없이 11%를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짧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지급 상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보시면 이거는 코스피와 항생과 S&P를 합쳐놓은 겁니다. 네. 얘는 3년 만기고요. 기준이 보면 하방이 60%니까요. 지금보다 이 코스피 지수나 항생이나 S&P가 40% 이상 마이너스가 안 되면 손실 위험 없이 7.4% 정도를 받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상품도 거의 비슷한 상품인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 상품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과 은과 브렌트를 가지고 합성을 한 건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보통 3년 만기인데 얘는 5년 만기입니다. 5년 만기고 또 네. 하나는 하방이 없습니다. 하방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이 ELS
DLS의 기준이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하방에 터치를 하게 되면 손실의 위험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방이 없기 때문에 5년 만기 됐을 때 그때의 위치가 가격의 위치가 마이너스 45% 이상 수준이면은 원금의 손실 없이 매월 10점 그러니까 연 이율로 10.02% 그리고 월 지급으로는 0.84%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방이 낮거나 또는 없거나 그러면서 이율은 높은 상품들로 위주로 구성을 하신다면 즉시연금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원금은 비보장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두신다면 즉시연금이라든가 다른 예금 상품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리는 것보다는 분산을 해서 즉시연금 얼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ELS나 DLS 월지급식으로 얼마 해서 분산해 두시면 금액의 차이는 좀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도 좀 분산이 되고 수익은 얘는 4%고 얘는 10%면 중간 정도 해서 7,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월지급식이 될 겁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자산시장 동향에서부터 이 주목해봐야 할 상품까지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KDB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역의 장보윤 PB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